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트럼프가 자신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치솟는 지지율 때문일까요? 2주 전에 있었던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은 취임 후에 최고치인 45%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어제 미국이 발표한 추가 관세 보고 굉장히 거칠고 규모는 광범위했습니다. 이에 중국도 놀랐는지 빠르게 우방국을 찾는 모양새였는데요. 과연 중국의 손을 잡게 될 나라는 어떤 국가일까요? 오늘도 글로벌 슈퍼스탁의 세계 증시 분석하고 출구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시하여 1:1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발하기 이전에 시장 동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어제는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요. 2300선을 또 내줬습니다. 현재는 0.05% 소폭 오르면서 2281선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죠. 현재 외국인이 많이 팔고 있습니다. 563억 원 정도 팔고 있는데요. 기관이 312억 원 매수하면서 이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개인도 258억 원 정도 매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0.5% 오르면서 808선으로 올라왔습니다. 800선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요,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 중입니다. 외국인은 1억 원 정도 매도 중이고요. 여기서 개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수가 양 지수 모두 반등 시에는요, 거래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계감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0.09% 오르면서 7260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S&P 500 지수 역시 오르고 있는데요. 0.13% 오르면서 2777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현재 계속 94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0.02%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네, 골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최근에 이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산업용 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는 0.22% 떨어지면서 1241달러로 거래 중입니다. 네, 크루드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루드오일 역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원유의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0.26% 오르면서 70달러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중국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시장, 네, 어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먼저 상해 종합지수입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1%대 넘게 떨어지면서 2777선으로 마감했습니다. 항생지수는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항생지수 역시 하락 마감했는데요. 1.29% 떨어지면서 28,311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계속해서 700만 원대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에이다와 이오스가 1%대 빠지고 있는데요. 이 신생 코인들이 올라오면서 시가총액 상위 코인들은 모두 빠지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다른 코인들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다른 코인들도 역시 하락세인데요. 여기서 리플만이 변동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거래량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오스가 계속 1위를 달리다가 2위로 밀려났습니다. 1위에는 파워레저가 올라와 있습니다. 파워레저는 한번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파워레저는 P2P 형식으로 에너지를 거래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종 시세 소식 알아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최윤 캐스터와 함께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최윤입니다. 오늘 가장 핫한 이슈 두 가지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오늘 어떤 이슈들 나와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미중 무역 전쟁에 관한 이슈입니다. 미국이 중국산 히토류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초강수를 두면서 G2의 본격 난타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시장에도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외신과 더불어 이슈 분석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발 통상 압박이 현재 진행이 되면서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철강 기업들의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슈 분석과 더불어서 외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외신입니다. 포브스지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 Trade War with China exposes U.S. mineral import problem 이렇게 제목 나와 있는데요.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에서의 이 광산물 수입 문제가 현재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포브스지에서는요. 미국은 자국의 첨단 제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중국산 희토류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초광수를 뒀다. 관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포브스지에서는 한마디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중국의 리튬 상황을 보면 하나의 중국 기업이 전 세계 리튬 생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크게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데 아마 중국에게 큰 영향이 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이터즈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 EU states back measures to limit steel imports after US tariffs 이렇게 제목 나와 있는데요. 미국이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EU 측도 반격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즈에서는요. 미국에서 시작된 철강 분야 통상 압박이 EU로 확산됐다. EU 회원국들은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잠정적으로 발동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자세히 들어가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역 전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막으려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EU 시장의 지속적인 공급과 효율적인 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이슈 분석 두 가지 함께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심도 있는 이슈 분석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글로벌 이슈 앵가이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목요일이고요. 김동우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분석을 해볼 텐데요. 미국이 어제 중국에 2천억 달러의 추가 관세를 보고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관세 품목 중에 중국산 희토류가 담겨 있어서 좀 논란이 클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향후 시장 전망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무엇보다도 무역 전쟁의 여파로 안 그래도 굉장히 피곤한 상황인데요.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중국산 희토류에 대한 그 관세 폭탄을 그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이제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을 하면 223조가 넘는 이제 엄청난 금액인데요. 일단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사실 중국에서 약간의 화해의 손짓을 좀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을 지금 한 것이 좀 사실은 조금은 예상 밖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미국이 이제 자국 첨단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굉장히 큰 이제 중국산 희토류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다는 점이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전체적인 대미 수출이라든지 대중 수출 수입 부분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충격이 크고요. 그리고 이 희토류 자체가 하이브리드와 그리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든지 어떤 풍력 터빈 그리고 군사 장비까지 거의 첨단 제조업 제품에 들어가는 그런 재료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자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겠고요. 물론 이 자체만으로도 사실 세계 시장에는 큰 충격은 아닐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근간 최근에 미국 시장 자체가 어떤 이런 무역 전쟁의 분위기보다도 어떤 기업의 실적 그리고 경제 지표 쪽에 어떤 호조를 내세우는 그런 상승을 이어왔기 때문에 어제의 조정은 이미 예견된 그런 조정이 아니었나 싶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5시를 기해서 저희 나라에서는 거의 매매가 없는 시간대에 이 이슈가 터지면서 오히려 미국 다우지수는 상승을 한 반면에 저희 나라 같은 경우 그리고 나머지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 타격을 받았다. 이런 점에서 어쨌든 지금 이 증시 자체가
변동성을 동반한 유동성 장세이다 보니까 향후 사실 이 부분 자체가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에요. 그래서 차후라도 추가적인 이런 이슈들에 대한 추가 뉴스라든지 이런 데 관심을 좀 두시고 조금은 그런 부분들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그런 대응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멘토님의 의견이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좀 연관된 이야기인데요. 지금 현재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이 철강 분야에서 압박이요. 이 한국으로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내 철강 업계 역시 좀 긴장의 수위를 놓칠 수가 없는데요. 관련해서 이슈 분석과 더불어서 우리 투자자분들의 방향성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철강 문제도 벌써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이슈화가 됐던 문제인데요.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현재의 이런 무역전쟁 여파에다가 또 같이 함께 터진 이 철강 문제, 간과할 수는 없는 문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 철강에 관련된 종목군들 자체라든지 저희 나라의 수출 비중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쉽게 넘길 수 없는 부분이라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미국에서 시작된 어떤 철강 분야의 통상 압박 자체가 유럽연합으로 확산되고 지금 국내 철강 업계 자체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고요. 물론 궁극적으로 세밀하게 따져보면 당장에는 큰 타격이 없을 수 있다. 타격은 미미하다 볼 수 있지만 추가적인 미국의 어떤 또 액션이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철강 업계가 됐든 우리나라 자체가 됐든 어떤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좀 집중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이 문제 자체도 어차피 본질적인 내용은 많은 뉴스들이 나갔고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이슈 자체도 우리는 개인 투자자든 기관 투자가 됐든 거기에 대한 향후의 어떤 영향이라든지 또 장세의 흐름 그리고 세계 증시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흐름들을 잘 파악하는 수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악재가 겹치는 그런 상황이지만요. 어차피 이 부분도 지나갈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사실 좋은 뉴스는 아니라는 점, 강조는 다시 한번 드리지는 않겠고요. 향후에 이 부분 잘 감안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구성에도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강 분야의 압박에 대한 내용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멘토님의 의견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 잘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저희 해외 선물 시장에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멘토님이 가이드 한 줄 평을 주실 시간입니다. 네, 멘토님, 오늘의 가이드는요? 네, 오늘의 가이드는요, We never look back, there's so much to look forward to라는 이제 문구를 들고 나왔는데요. 네네. 사실 이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이제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다. 과거는 되돌아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앞으로 향후로 미래에 봐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유독 투자 부분에서 이제 하시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쉽게 잊기는 힘들죠. 사실 사람이라면. 하지만 그런 과거에 너무 연연하고 이제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더 잘 해야 될 이제 그런 미래지향적인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지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들고 나온 가이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동우 대표님과 함께 앞으로의 좀 전략에 대해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은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트레이딩 전략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의 그런 관세 폭탄 이제 무역 전쟁이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다우지수 그리고 S&P 그리고 나스닥까지 전체적인 이제 단기 조정을 이제 맞이했는데요. 일단 S&P부터 먼저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일봉상 지금 최근에 저번 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저번 주에 2,700선의 저가를 찍은 이후에 반등이 가능한 구간을 제가 제시를 해드렸었고요. 만약에 2,700선에서 2,730선대 50선대만 돌파를 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반등 가능하다고 제가 제시를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서 미국 시장 자체가 이제 그런 좋게 나온
구인 건수라든지 뭐 실업률은 사실 좀 좋지 않게 나왔는데요. 뭐 비농 지수라든지 그런 경제 지표들이 잘 나오면서 최근 급반등 시세를 만드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 어제 그런 이제 관세 문제가 터지면서 어제 단기 조정이 급락이 나온 이후에, 근데 또 여기서 주시할 부분은 급락 이후에 또 반등세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다는 점. 이제 그 부분은 단기 매수 세력들이 단기 이런 하나의 뉴스로 인해서 이런 폭탄을 맞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아마 수급 세력에서 아마 지지를 해준 그런 모양새가 아닌가 싶고요. 현재 시점은 아직 상방 경직의 과열 구간이 하단으로 꺾이는 모습은 아직은 정확한 신호는 나오지 않았다 해서 지금 상방과 하방이 같이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제가 제시를 해드리자면 이 상단의 2797선의 단기 고점과 그리고 2765선의 단기 저점 내의 구간 제가 설정해드리고요. 고점 돌파 시 추가 상승 가능하겠지만 고점 저항을 전제로 한 단기 매도 전략 드리겠고요. 그리고 하단에서 2765가 이탈된다면 추가적인 하락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대내외적 이슈들 잘 살피시고 지금 드린 전략대로 한번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S&P 500 지수는요, 하방과 상방이 모두 열려있기 때문에 이 지지선과 저항선을 모두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스닥 지수는 어떻게 저희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나스닥 지수도 어차피 차트의 흐름과 시세는 S&P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이제 강한 반등 시세가, 나온다면, 7,700선의 회복과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말씀드렸는데 거의 7,335선까지의 강한 반등이 그저께까지 나왔었죠. 나온 이후에 위에 고점 찍은 이후에 큰 십자봉을 만들었어요. 이때부터 이미 약간의 단기 급반등 시세에 대한 되돌림 조정이 예견은 돼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 단기 고점 전략을 조금씩 매도 포지션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미리 어제 새벽에 이 뉴스가 나오면서 갑작스럽게 터지는 바람에 사실 추가적인 포지션을 더 많이 잡지는 못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어쨌든 어제 그런 뉴스로 인해서 나스닥 마찬가지로 급락 이후에 또 굉장히 낙폭을 축소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현재 윗상단과 하단이 S&P와 마찬가지로 함께 열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시를 드리자면 직전 고점 7,335선 저항을 전제로 한 고점 내외에서의 매도 전략 드리겠고요. 하단에서의 매수는 조금 자제하시고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일봉상 기준선 내외인 7,158선 내외까지도 하락은 열어두시고 대응하시기를 일단 조언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골드 지수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단기 반등을 실패한 것 같던데 좀 어떤가요? 골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1266선대까지의 반등 시세를 만들면서 조금은 추가적인 반등,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을 때 1270선대 내외까지도 추가 반등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쉽게도 1266선대까지 반등이 나온 이후에 지금 재차 조정이 나오고 어제 같은 경우에 달러 인덱스가 순간적인 그리고 그저께 어저께 달러 인덱스의 단기 조정 시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오히려 무역전쟁 여파에서 지수 선물과 동시에 함께 하락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직전 저점 1238선, 1238.8의 저가 내에서의 지지가 이루어진다면 다시 한번 재반등 가능한 구간이라고 여겨져요. 해서 1238선 내외의 저항 지지선을 자리 잡고 그 선 내외에서의 지지 매수 전략 드리겠고요. 손절은 1236선대 정도 잡아 놓으시고 대응해 보셔도 단기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지금 무역 전쟁의 어떤 추가적인 미국 시장의 어떤 영향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 잘 살피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추가적인 매도보다는 저가 내외에서의 매수 전략들이고 꼭 손절 라인 잡아 놓으시고요. 그렇게 대응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도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전략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 목요일 제가 75.27의 고점, 그리고 75.27의 고점 저항을 전제로 한 매도 전략 제가 드렸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제가 제시했던 75.27 돌파가 나오지 않으면서 단기 매도가 나왔어요. 단기 매도가 제가 1차로 드렸던 자리가 72불 라인대였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70불대 선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날 7월 5일 당일날 72불대까지 지금 하락이 나온 이후에 지금 주간 재고라든지 지금 시리아 문제, 이란 문제가 같이 겹쳐 있다 보니까 시장의 그런 이슈들에 굉장히 많이 흔들리면서 등락을 반복하는 그런 장세였다가, 어제 오히려 주간 재고가 굉장히 많이, 예상치보다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위아래로 거의 150틱에서 200틱을 흔드는 그런 시세가 나온 이후에 오히려 무역전쟁이란 이런 이슈를 내세워서 굉장히 급락을 한, 지금 70불대선까지 급락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하나의 전략을 들자면, 현재 시점은 단기 급락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단기 반등은 가능합니다. 단기 반등은 가능하되 지금 추세적으로는 단기 하방 경직으로 들어섰기 때문에요. 추가 하락 가능성은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시장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저가 내에서의 추격 매도보다는 어느 정도의 반등의 강도를 확인하신 이후에 어제 하락폭의 절반 정도 50% 수준 내외에서의 매도 전략 드리겠고요. 꼭 손절은 20틱에서 최대 30틱 정도의 손절 라인 꼭 원칙으로 세우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매매 전략 들어봤습니다.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현재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는 8개월째 제자리인 셈입니다. 자, 여기까지 속보를 전해드렸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글로벌 이슈행 가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동훈 대표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네, 글로벌 이슈행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락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시황 이야기 그리고 유망 투자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차이나 이슈 첫 번째는요. 미국의 글로벌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중국 상해에 대규모 생산 공장을 조성한다고 밝혀왔습니다. 미중 간 무역 전쟁의 여파로 인해 증설 진행 속도를 한층 가속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잠시 후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미중 간 무역 전쟁의 무기로 중국이 꺼내든 대두가 오히려 중국의 약점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미국의 분석이 나온 가운데 중국은 감당할 능력이 있다면서 곧바로 반박했는데요. 중국은 왜 미국산 대두를 관세 부과 품목에 포함시켰으며 이 조치가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잠시 후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저희 김영철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전일장 중국장 마감 시황부터 들어볼게요. 일단 전일장 중국 시장 3대 지수 모두 이제 급락한 채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장중의 변동성을 좀 크게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요. 일단은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는 49포인트 1.76% 이제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전 성분 지수 같은 경우에도 한 180포인트, 그러니까 1.97%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업환 지수 역시 1.88% 하락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그 중미 무역 전쟁에 대한 2차전이 시작되는 그런 이슈들이 투심을 상당 부분 좀 악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위아래 꼬리가 좀 달리면서 개파락했지만 위아래 꼬리,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추가 하락도 조금 제한적인 상황, 그리고 위쪽으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만 여전히 상승에 대한 에너지 좀 키우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하락은 했지만 개파락 이후 시가 부근에서 좀 공방이 좀 치열하게 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종가 부근도 결국에는 시가 부근에서 크게 차이 없이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기술적으로 일단은 최근에 단기 저점을 확인했었던 2700선을 하회하는지에 대한 여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2800을 다시 한번 재차 돌파하는지 이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뉴스인가요? 네,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배터리 생산 업체 CATL이 이제 유럽 쪽의 현지 생산 공장을 늘리겠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미국의 이제 전기차 대표 기업인 테슬라가 중국 쪽에 이제 상하이의 대형 공장을 생산 공장을 이제 한다라는 협약을 맺었다라는 이슈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게 10일 중국에서 상하이 쪽에 관련된 뉴스가 좀 나오면서 생산 공장 협약식이 좀 나왔고요. 이게 이제 연간 50만 대의 기가 팩토리, 그러니까 2020년에 가동이 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전일자에요. 저희 CATL 관련 이슈도 다뤄주셨는데 현재 이번에는 테슬라가 중국에 투자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이슈도 역시 무역 전쟁의 연장선상이다라고 저희가 보면 되는 걸까요? 네, 일단은 최근에 미국과 중국에서 나오는 뉴스들은 어디다 갖다 붙여도, 그러니까 무역 전쟁에 다 갖다 붙여도 앞뒤가 맞는 그러한 이제 이슈로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테슬라 관련된 이슈도 그쪽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테슬라 쪽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호무역주의 색깔을 드러내는 와중에 오히려 이제 자국의 산업을 이제 육성을 하려는, 자국 내에서 고용 창출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산업 부분들의 생산 기지를 이제 좀 활용을 하려는 그러한 이제 전초전인데, 오히려 이제 미국 내에 있는 할리 데이비슨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가 그렇게 극찬을 했다가 결국에는 유럽 시장을 놓칠 수가 없어서 유럽 생산 공장을 확대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보여줬고,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로 전기차 시장에서 지금 가장 큰 시장이 유럽 시장이 아닌 중국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놓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책이랑은 좀 상반되게 오히려 중국의 현지 공장을 설립하는 그러한 이제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2022년도까지 합작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도
중국 쪽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 그 자동차 기업이 중국 내에 들어오는 부분들, 이게 어느 정도의 룰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폐지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좀 끌어들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히려 좀 중국을 좀 돕는 양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면 이 테슬라는 왜 중국 시장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걸까요? 이제 서두에서도 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하나는 거대한 시장이랑 그다음에 무역 전쟁이 이제 배경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거대한 시장 자체가 중국이 테슬라 전기차 판매량의 15%를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담당을 한다는 말이 조금 이제 뭐 어폐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테슬라에서 만들고 있는 전기차의 전체 생산량의 15%를 중국에서 소비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 놓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정책이랑은 조금 상반되지만 중국의 현지 공장을 확대를 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무역 전쟁에 배경된 부분들은 이게 이제 미국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중국도 보복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의 세금 부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수입 관세 15%에 플러스 무역 전쟁으로 25%를 추가 이제 부담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세율은 40%고, 그다음에 현재 판매 가격이 결국엔 어쩔 수 없이 20% 인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 판매 15%인 거대한 중국 시장을 이 세금 관련된 이슈로 놓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지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현지 공장에 대한 생산을 하겠다라는 협약식을 맺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역시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먼저 뉴스 소개부터 들어볼게요. 일단은 미국 무역 전쟁 관련된, 그러니까 중미 무역 전쟁, 미중 무역 전쟁이 나오기 전부터 대두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이 대두를 무기로 내세웠는데, 중국도 사실 이 대두가 꼭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다라는 기사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중국, 미국, 이 대두를 가운데 두고 상당히 분석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좀 발생이 되고 있다. 이러한 뭐 뉴스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중국은 왜 하필 관세 품목에다가 이 대두를 포함시킨 걸까요?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사실 미국이 중국 쪽에 이제 관세, 그러니까 대두 쪽에 대한 이슈들, 그러니까 수출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중국 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이제 미리 앞전부터 뭐 관련된 분석은 한 4월달, 5월달부터 나왔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7월달 개시가 되자마자 이 이슈가 이제 재차 부각이 된 그런 부분들인데요. 중국이 이제 미국산 대두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는 미국 이제 대두 생산 지역이 트럼프 지지층이랑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16년도 대선 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힐러리 클린턴을 더 지지했었던 그 지역이 이 대두 생산 지역이랑 상당히 좀 유사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미국산 대두의 관세 25%를 부과를 하면 당연히 중국 쪽으로에 대한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대두를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 트럼프 지지층은 당연히 수입이 감소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정치적인 요소가 깔려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미국산 대두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톤당 가격이 한 700에서 800위안으로 이제 브라질산이 한 300위안이기 때문에 거의 한 2배 이상 비싸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4월부터 이슈가 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7월달에 이제 발효가 되면서 시작이 됐는데, 4월은 뭐 아시는 것처럼 종자랑 비료 이러한 부분들을 자재를 구매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마지막까지 전환하지 못한,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될까 안 될까, 뭐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 몰랐었던
그런 이제 뭐 농작인들이라면 이미 파종을 하고 거기에 이제 그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애매한 입장에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카고 상품거래소,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 CBOT에서 보면은 대두 선물 가격이 5월 말 고점 대비 한 14% 정도 하락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뭐 이와 관련된 이슈는 중국, 미국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뭐 대두 관련된 그러니까 대두를 원료로 하는 뭐 샘표 식품이나 아니면은 신송 뭐 홀딩스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상한가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이 같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의 약점을 공격한 셈인데요. 자, 그렇다면 왜 이게 중국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앞서도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대두가 반드시 필요한 입장입니다. 왜냐면은 중국은 대두 수입의 3분의 1을 미국에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100이라고 하면은 그중에 한 30% 이상을 미국으로부터 이제 가져오는 그런 상황이고 중국의 미국 농산물 수입 중에서 또한 3분의 2가 대두입니다. 그러니까 대두를 상당히 미국 쪽의 의존도가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대두가 왜 중요하냐면은 중국이 사실 돼지고기 소비량이 전 세계 1위고 이 돼지를 키우기 위해, 돈육을 키우기 위해서, 사료가 상당히 좀 많이 드는데, 이게 이제 원료가, 대두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두 수입이 감소하게 되면은, 돼지고기에 대한, 가격 자체,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렇다라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물가 상승에 대한 이슈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1차적인 문제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미국산 아니면 대안이 없습니다. 앞서 이제, 브라질산이랑 미국산 이제 비교를 했었는데, 톤당, 700에서 800위안이 만약에 관세 부과됐을 때 미국산이고 브라질산이 300위안 정도이기 때문에 브라질산을 수입하면 된다라고 이제 뭐 코멘트들이 나오고 전망들 또는 이제 뭐 중국에서 허세 아닌 허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중국과 미국이 겨울일 때 남반구에 위치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이제 대두를 재배하는 그러니까 재배 시기가 달라서 사실 브라질산을 이미 확보한 물량들을 길게 끌고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중국에서 오히려 트럼프 지지층을 흔들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내국인들에게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 그리고 이제 대두의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그러한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자충수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이나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이드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매매 전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공략을 해볼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천재리튬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중국 시장이 한 1, 2% 뭐 장중에 조정을 받음에도 오히려 이제 신고가를 기록하는 풍가고가를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천재리튬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재리튬 앞서도 이제 테슬라 관련했고 어제도 이제 CATL 관련해가지고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말씀을 드렸고요. 뭐 국내 시장에서도 여전히 뭐 오늘 개장을 했지만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글로벌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MLCC 쪽 말씀은 이게 이제 글로벌 트렌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풍가고가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이제 전기차 쪽에서 이제 천재리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 1위 리튬 강상 가공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995년도에 이제 설립이 돼서 2010년에 이제 신천 선전증권거래소에 이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방이 이제 외형 성장이 확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가 자체도 최근에 이제 뭐 바닥권에서 살짝 꿈틀거리는 그런 움직임 때문에 충분히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49.500 그리고 손절가는 46.500 위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1차 목표가는 55.000 위안 그리고 2차 목표가는 65.000 위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천재리튬에 대한 리뷰를 들어보셨습니다. 자, 차이나 이슈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멘토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이나 이슈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랑 시간이죠.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미국의 블록체인 업체 팔라디움이 세계 최초로 ICCO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CCO는 정확히 어떤 개념이고 시장에는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수면 아래 있던 암호화폐 차익거래 투자자들이 제도권 진입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을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과연 그들이 성공적으로 음지 탈출을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코인 이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선주 멘토님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멘토님과 연결해볼게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그 암호화폐 관리의 어려움과 또 규제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려는 시도로 기존의 ICO를 변형한 ICCO라는 그 블록체인 기업 필라디움이 이제 세계 최초의 ICCO를 25일, 이달 7월 25일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일단 뭐 기존 법규 내에서 단일 솔루션으로 암호화폐의 가장 큰 단점을 해결할 방법을 찾았다고 또 필라디움 입장에서는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우선 이 팔라디움이 좀 어떤 기업이고 또 ICCO는 뭔지 개념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한마디로 이 블록체인 기업인데요. 필라디움은 이 몰타에 기반을 두고 사실 이렇게 정부가 세부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일단 세계 최초의 ICCO를 시작한다는 거에 의의를 두고 이제 필라디움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투자자들이 이제 ICCO를 왜 이제 좀 화제를 모으고 있냐 하면은 이 ICCO라는 게 토큰화된 전환 보증서를 부여받고 3년 뒤에 해당 토큰을 팔라디움의 주식으로 전환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ICO를 약간 변형을 한 거죠. 그래서 채권을 일정 기간 후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 즉 CB와 약간 유사한 개념이라고 ICCO를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라디움의 이 ICCO는 몰타 금융서비스 기구 MFSA의 승인을 받아서 이제 진행될 예정이고요. 팔라디움의 ICCO 프로젝트가 이제 미국 기반의 디지털 거래소 유니큰이라든지 비트렉스 그리고 이런 회사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고 필라디움의 주주이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벤처스 전 CEO인 라울 스드 유니콘 설립자가 이제 필라디움 기존 법규 내에서 단일 솔루션으로 암호화폐의 가장 큰 단점을 해결할 방법을 찾았다고 말하면서 그 기대치를 또 높여놓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팔라디움이요, 또 이 밖에도 다른 서비스도 좀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었나요? 네, 이 팔라디움은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요, 암호화폐와 명목화폐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조달된 자금은 유럽은행의 경영권 인수라든지 뭐 제도권 내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구축한다든지 금융상품 청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금융기관 그리고 블록체인 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팔라디움이요, 이 주식과 ICO의 개념을 합친 ICCO를 세계 최초로 진행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아무래도 좀 투자자들의 주목을 더욱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자, 이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이슈인지 보겠습니다. 일단 암호화폐 차익거래 투자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뉴스인가요? 네, 일단 뭐 차익거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암호화폐 차익거래 투자자들이 제도권 진입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어떻게 제도권에 되나라고도 의아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물밑에서 쌓은 자본을 활용해서 이제 투자 규모를 키웠고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 차익거래를 제도권을 좀 도입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움직임이 있는 건데요. 작년 말과 올해 초에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국내 차익거래 투자자들에게 큰 이익을 이 김치
김치 프리미엄이 안겨줬습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나들어서 싼 거래소 거기서 암호화폐를 사고 또 비싼 곳에서 판 건데요. 한국은 그 차이가 또 많이 컸었죠. 무위험 차익거래의 기회가 또 다수 존재를 했고 또 이들은 알고리즘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이제 자동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그 김치 프리미엄이 상당했을 때 당시 하루의 수익률이 무려 30% 이상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또 이쪽에 또 암호화폐 차익 거래를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요. 이 급등했던 암호화폐 가격이 다시 급락을 하고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 간 가격 차이가 이제 급격히 줄었는데 이에 따라서 차익 거래 투자자의 수익성도 이제 감소를 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제 하루에 0.1%에서 0.5% 수준의 이익률을 기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거래소에 특정 암호화폐가 상장되거나 이제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차익 거래 수익률이 이제 순간적으로 올라가기도 했는데 거래량이 급감했기 때문에 기회가 오더라도 이제 대규모 거래가 불가능해서 절대적인 수익이 감소를 했지만 여전히 낮은 위험으로 상당한 수익을 달성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들이 이제 차익 거래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업을 확장할 고민도 하고 있는데요. 차익 거래를 통해서 이제 쌓은 블록체인 관련 기술을 활용을 해서 자문을 제공하는 것도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 글로벌 무대에서 암호화폐 외의 방식으로 비즈니스 무대를 그리는 곳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차익거래 투자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아닌 점을 다시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제도권 장착을 위해서 좀 어떤 움직임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뭐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차익거래 투자자들 중에서 이름을 알린 팀이 4군데, 뭐 그 정도 되거든요. 드러내놓고 활동하지 않는 성격상 뭐 알려지지 않는 팀도 있고 개수의 다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비트리티 투자라고 부르지만 다루는 자금 규모는 현재 기업 수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수익을 그리고 자본 규모를 갖고 있다는 거죠. 주요 차익거래 투자자들이 이제 수천만 원의 자본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까지 자금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뭐 한마디로 그냥 어떻게 시작했다가 대박을 또 이룬 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개인의 돈 또는 혹은 지인으로 시작된 차익거래가 이후에 이제 법적인 형태를 띠기 위해서 조합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조합 형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조합이 이제 민법상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한 계약에 의한 것도 있고 자금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투자를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합을 만들기 이전까지 사적인 관계를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투자 조합은 자본시장법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이라든지 투자 권유를 하기 힘든 단점도 있습니다. 현 차익거래 이제 회사의 대표의 말을 빌어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아래서 펀드를 만들고 돈을 모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차선으로 선택한 투자 조합이 규모를 키우는 데에는 또 한계가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투자 조합의 이후에 먼 미래를 좀 내다보면서 이제 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복수의 업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제 암호화폐 시장 이미 정부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졌다. 그렇죠. 또 글로벌 투자기관도 관심을 두고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암호화폐도 금융시장 내 이 거래되는 주요 상품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이들은 했습니다. 지금까지 차익거래 투자자들이 새로운 시장에서 실험적인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의 제도권 내에서 투자기관으로서 성장하길 원하고 있다고 밝혀서 여기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그렇다면 이 새로운 관련법이 정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인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고지해드립니다.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판단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